자, 2025년 군무원 합격 프로젝트 행정직 군수직 관련 설명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일 겁니다. 행정직을 하실까? 군수직을 하실까? 이 두 개가 많이 고민이실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빠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난 마음속으로 좀 선택을 하신 분 계세요? 군수직 쪽을 좀 하고 싶다라는 분, 두 분, 세 분? 근데 같이 하세요, 혹시 어머니도? 아니,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세 분이 다 군수직이신 거고, 행정직으로 하시는 분은 아직 고민을 안 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비교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비교는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군무원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좀 드리는 겁니다. 우선 국군에서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는 게 국군 조직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은 아니지만 국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뽑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1항에 따라서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그 밖에 신분에 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무슨 법률이냐면 이 법률이에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도 보고 채용도 되고 승진도 하고 호봉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여러분 몇 급으로 보통 들어가세요? 9급으로 들어가시죠? 몇 급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까? 1급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1급까지.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간첩을 잡으면 됩니다. 간첩을 잡으면 진급을 특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을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가서 간첩을 찾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9급으로 들어가면 몇 급 정도까지 승진하게 되느냐? 이제 이런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하실 때 보통은 이제 5급 사무관까지는 웬만하면 다 간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가직이 우리 특정직 공무원이 군무원이 지방직이나 국가직보다 승진이 빠릅니다. 승진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5급 사무관까지 웬만큼 가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4급까지도 간다. 이제 근무평가라든지 자격증, 학력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승진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승진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군무원은 특정직 군무원으로서 국군이지만 군인은 아니다. 현역은 아니다. 하지만 국군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군형법을 적용받고 재판도 군사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지 혜택도 군과 동일하게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9급으로 들어가시든 7급으로 들어가시든 급수를 갖고 들어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계급을 주어지는 사람들 누구냐면 군인 중에 하사 아시죠? 하사. 부사관 중에 하사. 하사가 9급이거든요. 지지난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사를 얼마까지 최대 주겠다? 487만 원까지 주겠다. 엄청난 거죠. 연봉이 6천이에요, 여러분들. 하사가 9급이. 고등학교 19살 학생이 시험 봐서 고3 때 시험 봐서 졸업 전에 하사를 들어가면 최대 487만 원까지 처우 개선해 주겠다라는 게 지지난주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문의가 좀 많아요. 저희는 이제 부사관 장교 군무원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군무원을 그냥 이대로 둘 거냐. 아직까지는 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전체 군무원 응시율이 통상적으로 5대 1에서 10대 1 사이였는데 가장 피크를 찍을 때가 2022년이에요. 지금부터 2년 전이죠. 그때는 11대 1까지 간 적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렬별이 아니라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런데 조금씩 떨어지다가 작년에 2024년에는 8.1대 1로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낮은 단계에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주식의 가치가 높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의 가치가 낮을 때 들어가 돈을 버는 것처럼 약간 사회의 변화상 군무원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편이다. 근데 이게 군무원만이냐? 아닙니다. 공무원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군무원에 대한 비전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무원은 이제 1980년 9월 1일부터 군무원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래서 저희 윗세대는 보통 군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직도 어제도 그 ROTC 그 세미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세미나에 갔는데 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오세요. 뭐 70이 넘으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군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군속.
네, 문관이지 한마디로 문관. 이름이 변화가 됐다. 현재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요. 올해 12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약 4만 2천 명의 대한민국 군무원이 있습니다. 현역은요. 49만 명이었는데 좀 줄어 47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를 보면 약 8.5%밖에 안 됩니다. 군무원의 비율이.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군무원 선택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40에서 56%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역 장교 2명에 군무원 1명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숫자가 적죠. 그런데 부사관 장교 많이 못 뽑고 있죠 요즘. ROTC 미달이거든요. 학사장교 미달이에요. 육군사관학교도 자퇴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처우개선은 당연히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현역 대비 군인의 비율, 이 군무원의 비율을 3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담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하고 한국교육연구재단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직업 순위를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매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4년도 통계가 나왔죠. 고등학교에서 1등이 교사였습니다. 중학교 때 1등이 교사였어요. 교사. 우리는 이제 교권이 만에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은 1등을 교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2등이 놀랍게도 간호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3등이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씩 군도 처우 개선이 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인원은 좀 많이 뽑고 좀 처우 개선이 되면 많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면직률이 너무 높아요. 군무원이. 자꾸 군무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미국은 군수사령관이 원스타나 투스타가 아닌 바로 군무원이 합니다. 사령관이. 그러니까 역전이 됐어요. 현역 군인들이, 장교들이 격리하고 다닙니다. 군무원에게.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2만 2천 명이 지금 송탄으로 와 있는데 우리나라 2만 2천 명 중에 약 10,000명이 군무원이에요. 그렇게 군무원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무원을 선택한 이상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프라이드를 좀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직 군무원부터 한번 해볼 건데 행정직 군무원이 하는 일이 뭐냐?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일반 행정, 정훈, 심리 업무 가장 많이 하는 업무인데 이게 이제 일반 행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일반 행정이라고 하면은 정말 사무 관리 업무를 시키는 일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괄적이다라는 말, 정우는 부대를 홍보하는 거죠. 심리 업무, 교육 업무도 하고 국방 정책, 군사 전략, 체계 분석, 평가 제도, 계획 연구, 그리고 법제, 송무, 행정 소송 많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재무 파트인데 재무 파트는 경채로 따로 또 뽑습니다. 행정직 중에서도 재무 파트를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채에서 따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계 파트, 재무 파트로 따로 뽑고요. 물품 청구, 획득, 관리, 분배, 재산, 결산, 구매, 계약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이 부분 군수, 조달 계획 업무가 행정에 들어가 있죠. 이거 왜 군수에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군수 자체가. 워낙 군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원래 행정이 다 했다가 군수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에서 군수 조달 계획 업무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재산이 많습니다. 국유재산, 부동산도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요거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학원 출신 분이신데 육군본부 계룡대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국유재산 등을 사고 파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죠. 그 외에 군내에 여러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결론은 다양한 업무 분야를 합니다. 정말 많은 분야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쪽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업무를 줘서 난 그 일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면 이 행정직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 군수직입니다.
군수직.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과 군수 둘 다 붙으면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저는 군수로 가요. 왜냐면 제가 박사과정 때 이 군수를 했거든요. 박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 분야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K방산이죠. 아주 요즘 핫한 K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 가면요. 지금 공장에 돌릴 시간이 막 너무 분명해요. 24시간 공장 돌리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이 군수직 쪽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K방산에 관심을 가지시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군수직은 군수품의 소요, 조달, 보급, 재고관리, 정비계, 장비관리, 물자 수불 청구 이런 업무들을 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군수품은 총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종부터 10종까지 있어요. 먹는 거부터 무기류까지 다양한 10종들이 있는데 이 10종을 입출입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산업체에서 물건을 사와서 보급창이라는 곳에 물건을 쌓아놓고 뭐 예를 들어 이 대대에 몇 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 대대에 몇 개를 불출하고 다시 입고시키고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바로 군수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물품의 생산,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원활동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잘 안 합니다. 예전엔 자급자족을 많이 했죠. 우리 군에서도. 근데 요즘은 생산을 하지 않고 대부분 아웃소싱을 업체를 많이 통해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군수품 구매 품질 관리를 위한 방산업체의 관리 업무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산업체하고 미팅도 많고, 오래됐죠. 한 10년 전에 가신 분은 지금 군수사령부에 계신데 그분은 벌써 6급 다셨어요. 6급 주사. 그래서 내년에 아마 5급 승진 대상이 되실 거예요. 대상이 되지만 바로 되진 않고 몇 년 지나야 되겠죠. 굉장히 빨리 하신 거예요. 12년 되신 것 같아요. 6급으로 승진한 6급으로 계신데 이분은 뭐 담당이냐? 배터리 담당이에요. 배터리. 군수사령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50억이다. 그럼 내가 이 50억을 1년에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방산업체로부터 배터리를 사와서 보급창에 쌓아놓고 필요한 예하부대에 배터리를 보급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주 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방산업체들하고 미팅도 많고 상당히 그쪽 분야에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군수직을 20년 정도 하고 연금 대상이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면 방산업체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뽑아갑니다. 네, 많이 뽑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2의 인생을 생각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는 결국은 보다 전문 분야의 업무를 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있는 거죠. 내 일.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지도를 만드는 업무, 군수에서 하는 거거든요. 군사 지도를 또 계속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행정직 지역 리스트 올해 거만 좀 보여드리면 자, 올해 행정직 7급 최종 78명을 선발했습니다. 일반직 장애 전형 빼고 78명이 어느 지역을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세요. 강원도 21명, 경기 37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본가가 대전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가면은 대전 가죠. 근데 한 자리밖에 없죠. 한 자리밖에. 자, 대전을 썼어요. 대전이 됐어요. 그럼 내가 어느 부대 갈지는 몰라요. 이건 육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대는 결정이 된다. 대전에는 정말 많은 부대들이 있거든요. 자운대 가면은 정말 많은 유성에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선인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썩 좋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집이 서울이나 경기권이라면 대부분 어디 쓸까요? 이 정도라면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10개를 쓰셔야 돼요. 대부분 어디 쓰실 거예요? 서울이라면. 대부분. 경기동 쪽에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천 쓸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쓰기 좀 애매하긴 한데 경기권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썩 좋은 지역이 별로 없어요. 네, 썩 좋은 지역이. 용인도 2개밖에 없고 네, 고양 쪽도 괜찮죠. 근데 이제 포천이나 이런 데 좀 멀죠. 양평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라는 거죠. 공부를. 성적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지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 합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합격은 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해군으로부터 전화를 그저께군요. 그저께 해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필기랑 면접의 비율이 몇 대 몇이세요?
5대 5죠. 필기 50% 들어가고 면접 50% 들어가요?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아직 공고는 안 났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건 뭐냐면 해군의 현직이 전화 와셔가지고 이게 면접 비용이 바뀐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들은 적이 없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부 공문에 의해서 보면 7대 3으로 그러니까 필기가 7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면접이 30으로 줄어들고 원래는요 2019년 이전은요 필기가 0%였어요. 면접이 100%였어요. 그러니까 필기는 합격만 하면 제로였어요, 그냥. 그리고 면접이 100%로 갔는데 그럼 누구를 더 우선시해요? 군인분들을 아무래도 우선시하겠죠. 말이 많으니까 5대 5로 바꾼 거예요. 필기 50%, 면접 50%. 그런데 7대 3으로 내부 공문에서 확인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사이트 가서 찾아봤겠죠. 저도 이제 그 말만 듣고 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찾아봐서 없는데 이럴 때 쓰는 방법은 뭐 있죠? 챗 GPT가 있겠죠. GPT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7대 3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무리 네이버 구글링을 해도 그 문서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GPT는 알까요? 참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시간 되시면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챗 GPT를 안 쓴다라는 거는 메일을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휴대폰을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시대에. 꼭 쓰세요.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정말. 네, 챗 GPT가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거를.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자, 그래서 7대 3으로 바뀌면 결국 필기 비중이 높아지는데 필기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 여러분들이 좀 필기 점수에 고득점이 좀 나오셔야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육군의 행정국을 179명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예정 인원보다 한 10명 정도 줄었어요. 근데 45명만 임용이 됐죠. 그나마 괜찮아요. 7급보다는. 그나마. 네, 그나마 괜찮아요. 45명. 그런데 이 지역 선택은 운이 중요한데 왜 운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46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5등까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나 여기 못 들어가죠? 그러면 임용 대기가 됩니다. 임용 대기가 되고 있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흘러서 자, 24년 1차 임용 대기자 자, 요번에 20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46등부터 65등까지 여기 또 결정이 돼요. 이때 또 좋은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때 서울이 한 자리가 나오면 46등에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강원도 가는데 2차로 분류됐으니까 서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에요, 운. 사실 이게. 네. 아까 7급은 한꺼번에 다 들어갔지만 9급은 임용대기자들이 늘 있고 올해는 몇 번 갔냐면 5차까지 있어요. 5차까지. 아직도 이 시간에도 임용대기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행정 9급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급보다는 조금은 괜찮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망한 게 군수직의 7급입니다. 12명 최종 선발을 했는데 역시 예정된 인원보다 7명 안 뽑았어요. 19명 했는데 덜 뽑았죠? 폭망했죠, 폭망. 이게 이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네, 지역 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군수 7급, 그래도 7급이니까 국가직 9급보다는 훨씬 나니까 7급으로 와요. 와서 강원도 인제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면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잘 타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강원도 인제가 아니라 그나마 난데, 그나마 난 데가 화성 정도인데 화성 꽤 멀잖아요. 가평, 연천, 양주, 포천 좀 애매해요, 하여튼. 경기 남부권이 좀 없는 게 단점이죠. 자, 군수 9급은 181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46명입니다. 요 정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뭐 남양주, 시흥, 안양, 뭐 용인 괜찮죠.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에 많이 갑니다. 대부분이. 왜냐면 부산 사는 사람이 갑자기 강원도, 대구, 뭐 광주 안 가거든요. 광주 사람 무조건 광주 가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방도. 뭐 요 정도. 그리고 왜 괜찮다면 강원도가 8명이지만 원주가 6명이에요. 괜찮죠. 원주 정도까지 대도시니까. 네, 근데 이제 철원, 고성 막 이런 데 걸리면 곡소리 나는 거죠. 네. 이런 게 결국은 운이다. 그럼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임용유예를 하면 됩니다. 임용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임용유예는 3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 전 설명의 영상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걸 안 들으신 분 있다면 들으셔가지고 이 임용유예 제도가 되시면
무조건 하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유예를. 그래야 지역을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유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은 타구는 좀 안 들어간 게 몇 개 있어서 자, 이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행정직에 대한 시험 분석인데 점수 분석입니다. 최근 5년치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5년치 7급, 9급을 비교했는데 당연히 7급은 1명, 1명, 6명, 8명, 5명 한 자리밖에 안 뽑고 그리고 9급도 2자리밖에 안 뽑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근데 뭘 보셔야 되냐면 특이하게 2024년도 9급 49명, 4,900명 100대 1이었습니다. 100대 1. 그래서 86점. 상당히 높죠. 그런데 188대 1이었어요. 근데 75점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 한번 보세요. 작년도 보세요. 행정 9급은 89점이에요. 89점. 여러분들이 90점마저도 지역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89점. 그런데 행정 7급은 75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점수가 낮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경지하기 너무 어려워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 과목이 추가가 되죠. 행정은. 그래서 경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 과목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은요. 똑같아요. 난이도. 그러니까 9급이라고 쉽고 7급이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복불복으로 랜덤으로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7급이 쉽고 어떨 때는 9급이 쉬워요. 그러니까 경지학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경지학에서 과락 비율이 공개된 건 없지만 제 예상은 반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 188명이면 188명 중에 최소 반 이상은 경지학에서 과락납니다. 40점 미만으로.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낮지 않는가. 점수로만 봐서는 행정 7급이 완전 블루오션이죠, 여러분들. 점수로만 봐서는. 근데 쉽게 도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행정 7급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바로 이 행정 7급입니다. 다 나머지 과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뽑는 인도 너무 적고. 그래서 국방부의 행정 7급은 저는 좀 추천을 하지 않는다. 차라리 국방부 하실 거면 당연히 9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추천하지 않는다. 점수가 너무 높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거요. 붙어도 문제예요, 이건 붙어도 문제. 네. 붙어도 문제라는 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국방부 간다고 해서 전부 서울 근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방부는 부대 선택이 되는데 반은 지방 갑니다, 다. 내가 모르는 지방도 가면 하만 막 이런 데 갑니다. 힘들어져요. 그렇게 점수대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육군 행정직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육군은 자 7급이 블루오션이다. 5년 연속 60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점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행정 7급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전 육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많이 뽑아요. 아까 국방부 한 명이지, 한 명. 이건 84, 166, 299. 이때 피크, 이때 미달이었어요, 미달. 60점이면요, 미달인 겁니다, 미달. 59점은 못 뽑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60점은 다 못 채운 거예요, 인원을. 대박이죠, 이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9급이 196명인데 7급을 290명 뽑느냐. 9급을 많이 뽑고 7급을 적게 뽑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때는 7급을 더 많이 뽑았어요. 그것도 100명 이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 9급 한 학생들 전부 다 몰려가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경지학 될 대로 되라. 40점만 넘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지학 40점을 넘긴 사람들은 웬만큼 60점이니까 다 붙는 거예요. 그런 전략. 근데 오히려 9급은 또 높죠. 84, 85, 77, 81.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행정직을 꼭 하실 분들이라면 국방부보다는 육군 쪽, 그리고 육군에서도 7급은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거죠. 네. 9급의 점수가 높다면. 그 다음에 해군하고 공군은 우선 해군은 7급을 잘 안 뽑습니다. 안 뽑고 이제 22년에 6명을 뽑아서 65점이었고 60점이었고 60점인데 굳이 저는 9급도 경쟁률이 18대 1이면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점수가 81점.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90.66 제일 높았습니다. 굳이 저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굳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내가 90점 맞았는데 이때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 안전하게 육군을 가지 않을까. 해군보다는 너무 인원이 적어서요. 복불복이 좀 편차가 심하죠. 그리고 해병대는 최종 60점이 안 될 것 같으면은 7급을 도전해라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나오면 7급 도전하는 거예요. 7급이 안 나오면 9급 도전해야 되겠죠. 해병은 인원이 적고 점수가 들쭉날쭉해 합니다. 어떨 때는 82점, 85점으로 높지만 어떨 때는 60점, 70점, 69점 이래요. 왜냐하면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원자의 실력에 따라 점수가 편차가 커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80점 중후반이 나올 것 같으면 지원을 해도 돼요. 육군이나 국방부. 근데 80점 중후반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해병이나 공군 지원하세요. 공군. 해외는 공군. 왜냐하면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점수폭을 공군을 갖고 있는데 꾸준히는 뽑지만 공군은 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높은 편이다. 점수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분석을 행정대 봤고 대부분 군수직이니까 군수직 설명을 한번 좀 자세히 드려볼게요. 자, 육군 행정직보다 늦은이 아니라 낮은이죠. 낮은 합격 점수, 많은 채용 인원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육군입니다. 자, 육군 군수 7급 보면 73, 75, 74, 66, 60. 자, 7급 보세요. 7급 보면 점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군수직 7급은요, 정말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이 들어가죠. 행정학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할만해요. 경제학보다는 엄청 쉬워요. 경제하고 경영하고 비교할 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군수 7급은 그래도 할만하다. 점수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군수 9급 보면은, 자, 이때 2022년에 보면 군수급이 역시 177명, 7급이 행정하고 똑같이 270명, 100명 정도를 더 뽑아요. 2022년에 하여튼 희한했어요. 행정도 군수도 100명 이상 7급을 더 많이 뽑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7급으로 몰려갔어요. 네. 그리고 합격 인원이 확 줄었죠. 409명에서 177명.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갔어요. 76점에서 84점으로. 네, 올라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군수할 거면은 육군을 선택하는 건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로 가야 돼요. 지역 선택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7급, 9급을 구분을 할 때 내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성적이 많이 안 오른다. 그러면 7급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9급이 올해 68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거 내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군수 9급은. 그래서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고 한 70점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 7급은 내년에 인원이 나오는 게 역대 가장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25년은 군수 7급이 인원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무조건 난 9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7급도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해군은 7급은 많이 안 뽑으니까 배제하시고 가급적이면은 9급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역시 저라면 이 정도 성적이면 굳이 해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집이 부산이나 지대나 이 밑에 지방이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저라면 굳이 해군은 피할 것 같아요. 해병대 점수 보세요. 해병대 복불복이죠. 67 안 뽑고 7급이 71, 60 그리고 점수 64, 68, 85, 72.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들쭉날쭉하다.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가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시험 문제가 어려워봤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워봤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진 않고 지원자에 대한 실력인데 편차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해병은 좀 복불복이다. 자, 끝으로 공군은 7급을 안 뽑습니다. 공군 원하시는 분은 무조건 9급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점수가 높아요. 육군보다 높아요. 그래서 육군은 합격할 실력이 된다 그러면 공군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공군은 조직 문화가 굉장히 편하죠. 조직 문화가. 이번에 그 국회에서 투스타가 나와서 잠깐 정해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누구이시죠? 공군 투스타이세요. 네, 성함은 얘기는 안 할게요. 공군 투스타 분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핸드폰 게임 그 연세에 이게 이제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직 문화가 편하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죠. 좀 편해요. 저도 공군 괜찮아요. 그리고 부대도 어디 있습니까?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에 있어요. 공항. 뭐 김포공항이나 성남공항이나 이렇게 공항에 반은 우리 공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도 들어가 있고 민간인들이 탈 수 있는 뭐 양양, 원주공항, 뭐 김해공항 이런 데 전부 공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단, 청주나 충주 이런 비행단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점수대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군시생이라면요. 공무원 준비를 좀 했다. 1년 이상 하셨다 그러면 1년에서 한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을 하시는 게 맞고요. 1년이 안 됐다. 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군수직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저 어렸을 때는 무조건 저희 부모님이 너 컴퓨터 해라. 앞으로는 컴퓨터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학부를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반도체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살만할 때 반도체 넘어왔죠? 반도체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지금 모든 대학에 이 엔터테인먼트 학과가 엄청난 인기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도 실용음악과가 있어요. 4년제 종합대학인데 실용음악과가 600대 1이에요. 대단한 거죠. 600대 1 경쟁률이. 그러니까 시대는 변하거든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도체는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전기차 시장도 중국이 BYD가 치고 올라와요.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는 바로 K방산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렬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향되는 직렬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직 추천드리고, 근데 초시생이라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MBTI의 내성적인 성격이면 행정직이 맞고 약간 외형적이고 미팅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내가 업무를 추진해가는 성격이면 군수직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구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7급, 9급을 결정하시고 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내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5월 원서 쓸 때. 4월 달에 모집 공고가 나거든요. 모집 공고 나면 그거 보고 하면 돼요. 그거 보고 채용 인원과 군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 원서를 쓰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1월, 2월, 3월은 세 과목만 집중하세요. 9급으로 마치세요. 1, 2, 3월을. 그래서 평균 점수를 70점 정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평균을. 그리고 4월 모집 공고를 보고 군별, 직렬별, 급수별 확정을 이때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서를 5월 달 초에 쓰시고 4월부터 6월까지는 7급을 하시는 경우라면 한 과목을 더 하시면 됩니다. 한 과목을. 그런 전략을 쓰셔도 충분히 6개월에 7급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취준생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전략은 처음부터 7급을 했는데 내년에 7급 인원이 너무 적게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9급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3개월간을. 이거 점수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학습 능력이나 전공을 고려해서 7급이